자, 25부부터 세법 문제.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보유에 따라 부담하는 세목이죠. 그래서 보유는 지금 종부세 찍으세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 이 소방시설을 말하죠. 그 다음 소득세가 있으니까 지방소득세도 따라옵니다. 네.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냐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보유에 대해서. 증여세는 취득단계 조세죠. 인지세도 취득과 양도에 붙습니다.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에 봐서는 여러분이 거기 보면 4번. 자, 아까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우리가 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누가 납시 의무자가 되겠어요? 그 조합원이 되죠. 조합원이 납시 의무자지. 조합이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7번에 가서 자, 취득 시기가 옳은 것을 봅니다. 자, 기억. 본래 지목 변경을 하면은 사실상 변경일하고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 변경일 전에 먼저 사용을 해버리죠. 그러면 제일 빠른 날이지. 이 원칙보다 더 빠르게 사용을 해버리니까 사용일이 취득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칙이 원칙 그대로 설명했으니까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다. 예, 옳은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에서는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지만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치면은 벌써 또 등기일이 빠르죠. 그래서 빠른 날이 되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부 취득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방식이고 2년 이상 결제 기간이 되는 거죠. 면세점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면세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 초과를 말하니까 50만 원 초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마지막 지급일이 아니고 매년 지급하는 날이 취득 시기가 돼요. 그러면 3년 계약을 했으면 1년에 한 번씩 끊어주기로 했다. 그러면 3번이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이 그 리얼에 보면은 아까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하죠.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보다 임시 승인을 사용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다투면은 또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하루라도 더 빨리 거두기 위해서 빠른 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두 다 옳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8번에 가면 자, 여러분 사치성 물건인데 여기서 보면은 잘 봐요. 고급 주택은 항상 고가주택과 달리 면적을 충족해야 되고 가격도 충족을 해야죠. 둘 다 충족을 해야 고급이지 한쪽만 충족하지 못해도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얘는. 그래서 고급주택은 항상 면적과 바로 우리 아파트는 245제곱미터 초과가 되고 공시가 기준 시가 표준이 6억 초과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파트 경우에. 자, 이런 예를 들면 요거는 여러분이 중과세를 합니다. 중과세. 사치성 물건이니까.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여러분이 8%를 더 합니다. 사치성 무조건 8%를 더 플러스 한다. 그럼 8%는 어떻게 나오냐니까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 2%. 취득세 2%에 바로 100분의 400. 4배가 되죠. 그래서 4281 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치러 가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8%가 어떻게 나왔다? 428. 그러니까 2%의 4배를 의미하는 것이 8. 그럼 공부를 요래 8%를 더한다 해도 되고요. 또 요래 법률적으로 말하면 법대로 하면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으로 한다. 합판세율입니다. 합판세율. 플러스 한다. 자, 요런 거 잘 보고. 그래서 빼는 게 있었지. 아까 환상공 근제압 종류. 그것만 빼지. 다 나머지 가격 중에 합한다. 또 정리를 좀 해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유상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표준세에다가 1,000분어가 아니고 1,000분의 40이 일반 세율이죠. 표준세율에다가
8%를 합산한다 해야 맞지. 1번은 그 말이 엉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일 거고 지문 잘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9번. 자, 이건 1번이죠. 29번에 가서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틀린 것을 골라라는 거죠. 자, 임차권 등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월 임대차 금액을 가표로 합니다. 무슨 금액? 임대차에서는 월세 아닙니까? 월세 기준 월 임대차 금액, 월세죠. 가표로 한다. 그래야 맞는데 부동산 가격을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시 월 임대차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리얼 보세요. 리얼은 아까 전세권 설정하면은 무슨 금액을 가표로 한다 했습니까? 전세 금액을 가표로 하죠.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세율은 내나 0.2% 맞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3번이 되겠죠. 기억 리얼이 틀리고 니은과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잘 보세요. 디귿을 잘 보세요. 부동산 등기 시 가세 표준은 등기 신청자가 신고한 가액과 그 다음 등기 당시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예. 무슨 말이고? 항상 시가 표준액과 신고가가 이렇게 충돌하면은 시기도 빠른 거로 하지만 가격이 충돌하면 큰 걸 늘 우선한다 했죠. 예. 그래야 세금이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국가 쪽에서는. 그래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 30분에 가면은 요게 지금 옳은 거니까 잘 보십니다. 자, 소유권 변동을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실상이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 해야 맞죠. 그 다음 신탁제사에서는 수탁자. 예, 이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는 말은 사실상 소유자도 모르고 공부상 소유자도 모르다. 그래서 임차인,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를 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를 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사용자. 자, 지방자치단체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계약선에서 끊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서 포인트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야죠. 유상으로 받으면 비과세고 무상으로 받아야 매수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매도계약자가 있죠. 그 다음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다. 아까 내가 큰형님이다 했습니다. 재산세. 자, 그 다음 31번. 이거는 지금 설명조 틀린 거는 여러분이 다 맞는데 그 5번이 틀린 것 같네요. 자, 건축물 토지의 가세 표준은 시가 표준의 시가 비율을 곱하는 건 맞는데 비율이 틀리네요. 60%는 주택에 한해서 쓰고 나머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70%를 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 비율이 시가 비율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70% 해야 맞습니다. 5번에. 자, 그래서 31번은 5번이 틀리고 그 다음 32번에 가면 여기서 역시 토지 제한세에 대해서 틀린 건데요. 자, 5번을 한번 보십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하는 토지는 세금을 깎아주는 토지죠. 근데 그 공익을 위해서 공공용으로 쓰라 그래서 비과세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엉뚱하게 쓰면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사용을 안 하죠. 그러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해야 되지 없다라는 것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땅을 갖다가 있는데 이게 재산세만 매일 내고 수익성이 안 생기죠. 그럼 국가에 일정하게 계약을 하세요. 야, 내 10년간 이거 무료로 기부를 할게. 그러면 여러분 땅을 갖다 기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뭐 축구 운동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하는 동안에는 공공용이고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그러다 계약 파기가 해지하고 다시 찾아와도 되죠. 그래서 이런 땅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런데 이걸 이제 빌려주놓고 요게 뭐가 뭐 돈을 벌면 잘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걸 빨리 뭐 그 도중에 뭐 건물을 지어갖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못 쓰죠. 지방정부가 못 쓰죠.
그러면 추징되는 거예요. 다시 비과세했던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 목적에 쓰지 않는다는 거는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쓰지 않으면 다시 추징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여러분 5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 33번에 가서 가면은 역시 제한세대는 옳은 겁니다. 잘 보세요. 도시 지역 주거 상업지 공장 하면 벌써 남의 지역에 지금 공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수 토지는 기준 면적 내에서 별도입니까 종합입니까? 아까 했죠. 별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다 해야 맞지. 종합은 안 됩니다. 기준 면적 초과가 돼야 종합이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합이고 기준 면적 내에서는 별도입니다. 1인 한 사람이 수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별로 주택제한세를 산출한다. 요거는 재산세 부과 방식이고 종부세는 이제 여러 주택을 합산해서 6억 초과가 되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가밀억제권은 내나 수도권 지역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공장 신설 또는 정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장 토지입니다. 토지. 자, 이 토지는 아까 내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건 주거 상업지역에 있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만 바꾸면 맞는 설명이냐 하니까 공장 건축물로 바꾸면 아까 내가 재산세는 건축물은 표준세율의 5배라 그랬고요. 토지는 바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이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고 만약에 이게 건물로 공장 건축물에 대한 요래 나오면 맞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요것도 요건 한 번도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건축물 동그라미 치고 전년도 세계 150% 초과 금지죠. 전년도 세계 150% 초과 금지. 주택은 최고로 해봐야 6억 초과가 되면 130%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150%, 주택은 130%거든. 그래서 세 부담 상한 비율은 다르다 해야 맞지. 동일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뭐냐 하니까 5번에 재산세는 고지서로 징수하기 때문에 보통 징수에 의하여 징수함으로써 재산세에 대한 가상금을 규정이 있지. 가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이런 신고조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산금 규정이 있다 이래야지. 가산세는 여기는 없죠. 재산세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금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건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 그 다음 34번. 자,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는 여러분이 어느 게 되겠느냐 하면 봅시다. 자, 종부세에 대한 부과 징수 기간은 이번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줄 거세요. 요거는 신고 납부도 가능하고 부과 징수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면 신고 납부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원칙이 고지서에 의한 부과 징수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도 되고요. 부과 징수도 되는 기간이라는 걸 동일한 기간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신고 납부로 확정할 수도 있고 신고로서 확정될 수도 있고 신고로서 그 다음 부과 징수로서 부과 징수는 고지서 징수입니다. 이것도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토지 중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는 개인의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세대별이 아니고 개인별로 과세를 하지. 여러분 1세대 하는 가족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별 과세지 세대별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임대 요건 잘 봅니다. 임대 요건이 지금 우리가 8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이를 매각한 경우 그동안에 제외된 종합부동산세 등이라는 것은 여기 부가세, 농특세까지 합쳐서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징수를 한다 해야 맞습니다. 그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한다는 전제 하에서 종부세가 없는 주택으로 보는 거지. 8년간 안 하고 중도에 한 3년 차에 가서 팔아먹어 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법을 지키지 못했죠. 이런 거는 이때까지 세금 안 매겼던 종부세는 다시 재추징이 된다는 거. 재추징 제도를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번째. 지금 여러분이 주택을 소유한 각각 을이, 그러니까 갑도 집안채가 있고 을도 집안채 갖고 있으면 우리 양도세에서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종부세도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16년도 5월 10일, 18년도는 5년 이내에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하니까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보면은 현재 재산세 토지가 아니고 그거는 토지가 아니고 여러분 주택으로 바꾸세요.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재산세 가세 주택으로 토지를 지어버리고 주택으로 개정할 것. 주택 중 꽂힙니다. 5번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가 아니고 과세 토지가 과세 주택. 재산세 과세 주택 중 1주택 공시가격 12억 각각 50%. 이래 있을 때는 6억이 계산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종부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억에서 6억 빼고 6억 빼면 남편으로서 6억, 아내로서 6억. 그러면 제로가 되죠. 종부세 아까 있다 없다? 없다. 납세 의무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납세 의무가 없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5번은 오타가 났는데 재산세 과세 주택 중 이렇게 하세요. 토지는 지어버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어느 게 틀렸습니까? 3번이 정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5번에 가서 보면 35번에는 역시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고용 토지를 광고용으로 빌려주고 가옥 옥상을 광고용으로 이렇게 해서 빌려줘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이것도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고, 자 1번은 왜 틀렸나 보세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은 임대하고 3천만 원 수익을 받았죠.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준 겁니다. 임대료를 받았고, 그 다음 주택 임대에 따른 과세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과세한다가, 지금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합산해갖고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얼마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에서.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각각 한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부부지간 합치면 2주택이 2주택. 그래서 2주택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았으면 벌써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과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과세한다 해야 맞죠. 세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득세가 발생한다. 자, 임대 보증금액 간주임대로 아까 계산했던 방식이죠. 가정에 금융 수익을 차감할 때 그래서 수입이자 할인료,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만 빼는 거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제 대상이에요. 두 가지 수입이자와 할인료, 그 다음 배당금 수익 요것만 빼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공제 대상이 아니. 그게 빠져야 맞는 설명이 있고 유가증권 처분이익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상권 대여로 발생하는 것에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무슨 말이야?
지상권 대여해갖고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과 관련되면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래야 맞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이고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이게 바로 주택임대업이에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는 건 주택임대업. 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아까 계산할 때 공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했죠.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에 주택임대업자는 공제를 받지만,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받지만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결손금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내년도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임대소득 사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공제를 받아라 이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공제할 수 있다 해야지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면 그건 36번. 자, 소득 미등기 양도세 해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이게 4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니까 단기 할부가 아니고요. 장기 할부죠. 장기 할부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야 맞죠. 그러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우리 장법 상무 네 가지는 좀 애안해야 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그 다음 법률에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바로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등기 치지 않고 공익사업자한테 양도했을 때.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1세대 1주택. 자, 이런 거는 등기를 안 치도 등기로 봐주기 때문에 70%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요약집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가면은 36번이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주택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거죠. 1세대가 거주 이전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반드시 1년 후에 다른 주택을 사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사면 일반가세, 양도세를 부과해요. 집 사고 나서 다음 집을 살 때는 이 집 사고 나서 분명히 1년이 지나서 1년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먼저 산 주택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도 2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은 거주 2년은 바로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됩니다. 자, 8억 원에 양도한 경우는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하겠지만은 9억까지는 일반 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잘 봐요. 주목.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살다가 지금 대전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 집 사고 나서 거기서 2년 이상 거주 보유를 하고, 돈이 있어갖고 집을 1년에 2채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집 사고 나서 대전집을 살 때는 분명히 서울집 사고 나서 1년 후에 대전집을 산 상태에서 서울집은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하고 서울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집은 없는 주택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돼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요.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일시적 2주택. 자, 여러분 임차일로부터, 그것도 붙였어야 되는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 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년을 보유하고 여러분이 양도한 경우.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죠. 여러분 집이 한 채도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죠. 세를 안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을 사버린 겁니다.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본래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래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집 사고 나니까 다른 또 지역에다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팔고 싶다. 그러면 바로 팔아도 2년 보유를 안 해도 이거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년 충족할 필요 없이 중간에 팔아먹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보유하고 팔아먹어도 비과세예요. 2년 충족을 안 해도. 임대주택에 한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건설 임대주택, 민간 건설, 공공 임대 건설 임대주택 다 들어가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공 건설 임대주택도 동일하게 씁니다. 자, 1세대가 수용 고시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그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가 되고요. 또 나머지 일부 남은 거는 5년 안에 팔아먹어도 비과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집을 하나 샀는데 요게 일부가 지금 도로가 난다 그래서 수용당했어요. 그럼 요거 팔아먹으세요.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한 관계없습니다. 2년 충족할 필요 없고요. 그럼 요거 나머지 이제 이렇게 도로가 뚫리니까 살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럼 요 반독이 된 집 이거 살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5년 안에 팔고 싶으면 팔아라 이게. 5년 안에 팔면 이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입니다.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거주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지금 임대업자인데 집이 4채입니다. 한 채는 살고 있죠. 그리고 3채를 갖다가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이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면 일반 주택은 거주용 집이에요. 거주용 집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2년 이상 거주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다 법적 충족을 했다고 보고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인데 지금 12억에 양도하고 신고했죠. 자, 9억 초과입니다. 1세대 고가주택 1고가주택이죠. 이거는 9억 초과 부분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37번에 몇 번? 5번. 이거는 과세합니다. 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비과세. 그 다음 38번에 가서 자, 여러분 아까 정려자산 이월과세가 있습니다. 정려자산 무슨 과세? 이월과세. 이 모친하고 뭐 자녀 나오면 전부 정려자산 이월과세죠. 자, 우리가 양도 차익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는데 자, 양도가가 그 얼마인지 보세요. 양도가. 양도가가 지금 총 6억에 팔았죠. 그죠? 6억에 양도했죠. 자, 항상 2월 과세는 정려자가 취득한 가격입니까? 수증자가 받은 금액입니까? 정려자 취득 가격이죠. 자, 정려자 취득 가격이 당초 정려자는 얼마에 샀나요? 전부 다 3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려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랬죠. 필요경비 정려세가 얼마 나왔습니까? 1억 5천. 얼마? 1억 5천.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소고 빼면 3억이죠. 예? 1억 5백만 원 이거. 1억 5천이 아니고 1억 5백만 원이네. 예,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요 보세요. 요 차이가 3억 나죠? 3억에서 1억 5백만 원 빼봐요. 1억 9,500만 원. 1억 9,500만 원. 나오죠? 예. 아까 오전에 했던 해나 그 문제입니다. 4억 9천 한 거고 돈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5년 안에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5년 안에 다 양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기산일이 정려자 기준으로 취득일로 해가지고 수증자가 파는 날까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죠. 그 다음 여러분이 다른 물건이 없다면 기본공제도 되죠. 세율은 대부분 초과 누진세율 씁니다. 왜냐하면 2년 이상이 걸리니까 이거는 2년 이상 되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2년 이상이 총 몇 년입니까 이게?
예. 예. 3년 6개월? 7년 6개월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년 이상 걸리면 전부 기본세율 6%에서 42%까지 우리가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취득 시기는 항상 취득일은 언제로 보냐 하니까 정여자 취득일입니다. 취득일로 해가지고 수정자는 받은 날 사람이죠. 정여 받은 사람이 양도일까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유기간이니까 7년 6개월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 39번에 가서는 양도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겁니다. 자, 1번을 한번 봅니다.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공제한다 해서 틀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번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빼물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결손금은 내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번 연도 종합소득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의 양도차손, 즉 말해서 내가 1억 주고 사가지고 8천만 원에 팔아먹었다. 2천만 원 깨졌잖아요. 그 2천만 원이 결손금이, 양도차손이 결손금인데, 양도차손은 왜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양도소득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고 비반복적으로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소득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2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년에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소득 결손금은 2월 공제가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반복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종합임대사업의 소득은 항상 2월 공제가 된다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2월 공제는 내년도에 넘어가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결손금은 2월 공제가 안 된다. 자, 나머지 다 맞는 설명이고 지문 잘 좀 읽어 놓으세요. 자, 40번. 40번에 가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요거는 40번의 답은 라스트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국외자산에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 결손금과 국외자산 결손금은 통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결손금 통산은 국내 자산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결손금 통산 같은 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자산의 결손금. 그 결손금 통산이 뭐냐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주식 결손금과 또 뭡니까? 부동산 결손금은 서로 합산할 수 없죠. 통산할 수 없죠. 통산은 합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은 결손금이 서로 통산이 되거든요. 합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양도차익 1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당첨권을 팔아가지고는 5천만 원 결손을 받습니다. 그럼 서로 상계가 가능하죠. 그럼 1억에서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 소득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산이에요. 이 제도는 국내에만 있지 외국에는 결손금 통산 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외국 물건은 안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 기준시가도 외국에는 안 쓰죠. 우리나라 공시가격이지 기준시가는 외국의 공시지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적어놔. 국내에만 사용하는 것. 자, 첫째 기준시가. 결손금 통산. 통산이라는 합산 계산입니다. 결손금 통산.
그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세 가지만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국의 물건에는 쓰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만 쓰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더, 중과세제도. 양도세 중과세제도. 양도세 중과세제도. 자, 그거 좀 외워두세요. 작년, 저작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자, 보면은, 이 공시가, 기준시가 국내용입니다. 외국에 못 쓰죠. 또 우리 결손금 통산 문제, 이거 국내용입니다. 외국에는 안 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내용인지 외국에 안 씁니다. 또 미등기 70% 중과세제도, 또 우리 투기 지역의 중과세제도, 이런 거는 국내에만 쓰지 외국에는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총 몇 개 적어놨노? 그렇지. 어차피 오지 쓴다니까 네 가지는 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국내용이고 외국 물건에 국외 자산은 적용 배제. 자, 오늘 여러분 남아 있는 부분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